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크리에이터 마이브입니다. 드디어 릴리트 제작기를 가져왔어요. 릴리트는 제가 2년 전에 준비한 코스프레인데요. 디아블로4의 최종 보스 중의 하나로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의 친딸입니다. 이나리우스와 맺어져 인류의 조상 네팔렘을 낳고 이들의 터전으로 성역세계를 창조한 일명 성역의 어머니입니다. 이번 코스튬은 의상과 소품은 수주를 맡기고 제작이 까다로운 머리 소품은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의상과 소품도 크고 작은 수선을 거쳐서 따로 수선 제작기도 올릴 예정입니다. 릴리트의 머리 소품은 제 헤드 스캔 데이터를 베이스로 기성 페파코라5를 구입해서 도면을 따라 에바폼을 레이저로 커팅한 뒤 합쳐주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릴리트의 머리는 사이즈도 크고 디테일도 많은데 머리에 쓰는 소품이다 보니 무겁게 제작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재질을 선택했습니다. 페파쿠라와 레이저 커팅 작업은 소품 제작 업체 두어프에서 작업해 주셨습니다. 도면만 보면 위치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페파쿠라 파일을 띄워놓고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위치를 찾아 붙여줍니다.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단순 노동 작업들은 빠르게 연성해줍니다. 귀 쪽의 뿔은 기성품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수정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머리 베이스 이마 쪽에 원단을 붙여서 최대한 이마에 얇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머리 피팅을 병행하며 이마의 위치를 잡아주고 페파쿠라 특유의 각진 라인들은 칼로 깎아줍니다. 그 다음 손사포로 자른 단면을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머리 베이스를 직접 착용한 뒤 피팅한 상태로 폼클레이를 사용하여 머리 베이스와 이마에 갭을 메워줍니다. 이렇게 붙인 폼클레이를 피팅한 상태로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말려줍니다. 폼클레이가 다 굳으면 머리 베이스의 끝라인을 바짝 잘라줍니다. 그 다음 마네킹 헤드에 씌운 뒤 디테일한 눈썹 조형을 해줍니다. 이제 투명 랩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머리 베이스에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붙인 마스킹 테이프 위에 가이드라인을 그린 뒤 디테일을 그려줍니다. 이 보기만 해도 끔찍한 뿔 디테일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줍니다. 진짜 레아블로 이후에 이 지옥같은 뿔 작업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악한 악마들의 뿔 때문에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네요. 이렇게 자른 마스킹 테이프 패턴들을 에바폼에 대고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에바폼 뒷면에 옐로우 본드를 도포해줍니다. 본드가 다 마른 뒤 에바폼을 그린 패턴보다 조금 크게 잘라줍니다. 머리 베이스 위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딱 맞게 자르면 모서리 부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에바폼을 표시된 선에 맞게 칼로 잘라서 파줍니다. 굉장한 노가다 작업이지만 레아블로 때의 적층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편입니다. 그 다음 안쪽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 모서리끼리 얇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두 재단이 끝났습니다. 누가 악마 아니랄까봐 뿔들이 참 지옥같이 생겼네요. 그 다음 머리 베이스에 본드를 도포한 뒤 자른 뿔들을 위치에 맞게 붙여줍니다. 제 위치에 딱 맞게 붙었을 때의 희열도 굉장하지만 딱 맞지 않게 붙었을 때의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히 붙인 쪽이 입체감이 생겨서 예쁘네요. 열심히 붙인 보람이 느껴집니다. 뿔을 모두 붙여주니 제법 성역의 어머니 포스가 나오고 있네요. 뒤쪽까지 꼼꼼하게 붙인 거 티내는 중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이마 라인을 조금 더 수정해줍니다.
이마에 붙을 소품을 머리 파츠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폼클레이로 채워준 뒤 벨크로로 탈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안쪽에 얇은 원단을 붙여서 보강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얇게 이마에 붙을 수 있도록 밑라인을 사포로 갈아줍니다. 남은 여분의 원단을 잘라주면 이마 마크2 완성! 그 다음 두꺼운 메바폼을 자르고 갈아서 얼굴에 붙을 뿔들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머리 베이스에 뿔을 인두기로 녹여서 칼자국의 투박함을 없애줍니다. 인두지 작업을 한 오른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얼굴에 붙을 뿔들도 인두기로 페인 디테일들을 추가해줍니다. 드디어 도색을 해줍니다. 검정 우레탄 스프레이로 베이스를 칠해준 뒤 건조 후 아크릴 물감을 스펀지를 사용하여 불규칙하게 얼룩을 만들어줍니다. 완전 새까만 블랙보다는 살짝 녹슨 느낌이 나는 갈색을 더해줬습니다. 머리 중앙의 보석 장식도 아크릴 물감으로 세밀하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실리콘 몰딩으로 본떠서 만든 석고 모형에 랩핑을 해줍니다. 이마 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이마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뒤 이마 마크2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마 패턴을 대고 워블라를 여유있게 잘라줍니다. 워블라는 열성형이 쉬운 플라스틱 원단으로 가공이 매우 자유롭지만 재료 자체가 비싼 편이라 꼭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는 재료입니다. 이제 석고 모형에 바세린을 바른 뒤 워블라를 위에 놓고 히팅건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주름 없이 얇은 이마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워블라가 식으면 패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석고 모형에서 떼어냅니다. 안쪽의 굴곡까지 세밀하게 복제된 모습입니다. 이제 여분의 워블라를 가위로 잘라주고 눈썹 라인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렇게 만든 워블라에 아까 만든 이마 마크2를 붙여준 뒤 다시 폼클레이로 소품 사이에 갭을 메워줍니다. 이마가 꺼져 보이지 않고 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용해줍니다. 폼클레이가 다 마른 뒤 사포로 다듬어줍니다. 이제 이마에 들어갈 작은 뿔들을 아이클레이로 빚어줍니다. 아이클레이는 해외에서 주문한 폼클레이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구매가 쉬워서 요즘은 폼클레이 대신 아이클레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 작은 깨들은 뭘까요? 제작 영상을 2년 만에 다시 보는 거다 보니 저도 저게 뭔지 2초 동안 고민했습니다. 소중하게 빚은 검은 깨들은 바로 릴리트의 눈썹입니다. 이마 베이스에 눈썹을 따라 검은 깨들을 순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한 땀 한 땀 깨의 각도까지 신경 써가며 붙여주면 릴리트 눈썹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마 베이스를 도색해줍니다. 릴리트의 피부톤이 핏기 없는 회색 톤이라 제 피부에 먼저 회색 수프라 컬러를 발라 피부톤 발색을 확인한 뒤 제 피부톤에 맞게 아크릴 물감을 조색해서 이마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베이스에 블랙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 번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얼굴에 붙을 뿔에도 자연스럽게 도색해줍니다. 그 다음 머리 베이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블랙 컬러도 칠해주고 눈썹도 세밀하게 칠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머리 베이스에 피팅한 뒤 나머지 도색까지 해주면 이마 마크3 완성! 3명이 오리라. 그렇게 이마를 3번 만들었습니다. 릴리트의 이마는 특수 분장과 소품 사이의 경계에 있어서 구상부터 제작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이마 마크3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수분장 재료를 쓰지 않는 선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특수분장 재료를 써서 라텍스로 만들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일회용이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해봤어요. 얼굴 광대 쪽에 붙는 뿔들과 이마 마크3는 특수분장 접착제인 프로스에이드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디테일 차이가 제법 나는 손톱들도 위치에 맞게 붙여줍니다. 손톱을 전용 양면 테이프로 붙여준 뒤 검정 수프라 컬러로 손톱 테두리를 칠해줍니다. 코스프레 할 때마다 바디 페인팅을 귓속까지 칠해주고 몸판의 옷도 접착제로 붙이는 등 분장 시간도 4시간이나 걸리는 역대급으로 준비 시간 오래 걸리는 코스프레입니다. 그래도 다 세팅하고 나면 퀄리티는 높아서 좋으면서도 실은 애증의 작품입니다. 이제 릴리트 소품 리폼 영상이 남았네요. 이래라 마이브.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유바.